안녕하세요. 오늘은 해리 프랭크퍼트의 진실에 대하여 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가 재밌는데요. 개소리가 난무하는 사회에서라고 굉장히 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번 지금부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진실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소리가 난무하는 사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개소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개소리는 단순히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짓말이라는 거는 진실을 숨기려는 태도죠. 진실이냐 아니냐의 여부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그것이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 나의 이익에 부합하게 사람들의 태도와 견해를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 태도나 말 등을 이 개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태도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주 이런 두 주장이 첨예하게 싸워요. 그러려면 이것의 도덕적 타당성에 대해서 서로 근거를 들어서 계속 주장을 펼치겠죠. 그러니까 사회가 논의해야 할 윤리성,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의 어떤 생명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나눠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사형제가 폐지되어야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사형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유럽권 국가, 그러니까 서양권 국가들이 무역을 해주지 않는다. 무역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자영업자들 다 죽을 텐데 사형제 폐지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사안에 대한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익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은 그러지 말고 진실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는 탐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진지한 자세를 중요시 여기는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진실을 추구해야 될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거는 사회 존속과 문명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선제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진실이 많은 사회일수록 불필요한 의심이 줄어들고 검증 비용이 줄고 사회 전체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진실은 세상을 고귀하게 만드는 무언가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굴러가게 만드는 기본 조건이라는 거죠. 자,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에 전염병이 돌아요. 근데 이 전염병은 악령의 짓이래요. 진실과는 거리가 멀죠. 우리가 밝혀낸 진실은 이 전염병이 악령의 짓이 아니라 특정 병원균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현상을 포착했다는 거죠. 이것을 악령의 짓이라고 믿는다면 아마 그 사회는 진실을 탐구하려기보다는 제사를 지내고 희생양을 찾거나 주술에 의존한단 말이죠. 그것들이 다 결국 문명을 존속시키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더니즘이 뭐죠? 모더니즘? 기존의 질서를 부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모더니즘이에요. 그렇다면 포스트가 붙었으면 무슨 뜻일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예 질서라는 것 자체를 다 부수자,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지 않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질서들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기 때문에 개인의 힘을 약화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 자,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책은 어떤 책이죠? 내가 좋아하는 책이 좋은 책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질문에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노벨 문학상은 어떤 책에게 주어져야 하나요? 당신이 좋아하는 책에 주어지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제는 어떤 기존의 질서, 기준 같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는 우리 인간 개인이 그런 권력의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견제해야 하는 아주 좋은 철학적 고민에서 출발을 했다 치더라도 우리가 따라야 할 만한 기준들이 전부 다 없어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실이나 어떤 진리가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진리에 무관심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죠.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런 일 많이 일어나죠. A와 B가 싸웠어요, 친구. 그러면은 보통 각자 생각이 달라서 싸운 거지, 누구 잘못이 따로 없어, 그냥 둘이 생각이 다른 거야 하고 그 문제를 굉장히 희석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을 탐구하려는 태도로 끝까지 쫓다 보면은 A와 B 둘 중에 더 잘못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을 안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잘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혹은 둘 다 진짜로 잘못이 없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모든 판단을 그냥 각자의 생각으로 평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아까 좋은 책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한테 좋은 책이면 좋은 책 아닌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너 그 책, 네가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 대한 진실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책을 진짜 좋은 책이라고 고를 자신이 있어? 라고 질문을 내던질 수가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리모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대리모를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좀 낳아줘 라고 해서 어떤 부부의 아이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대로 아이가 태어났으면은 이 부부에게 아이를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리모는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해서 재판에 가게 된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아이를 돌려줘야 될 것 같죠. 왜냐? 사전에 그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 결과 판사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자유로운 계약인가? 대리모가 사전에 자신이 아이를 낳았을 때 감정을 모른 채로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계약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진실에 대해서 탐구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무관심을 방치한다면 어떤 사실도 검증하지 않는 사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얘기는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라는 책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유발 하라리는 넥서스에서 포퓰리즘을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데, 이 포퓰리즘이 사실 이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이죠. 포퓰리즘은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존재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각자의 진실이 존재할 뿐인데 그 각자의 진실을 통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다, 이런 사회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저자가 말한 개소리랑 아주 흡사하죠. 이 말은 마치 관용처럼 들리지만 확인하려는 태도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태도를 방치하면은 우리가 협력이 어려워진다. 왜 협력이 어려워지겠어요? 야, 우리 한번 이거 너의 주장 나의 주장 한번 맞는지 검토해보고 누군가의 주장으로 합의를 봐야 돼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네 의견도 맞고 내 의견도 맞아, 각자의 진실만이 존재할 뿐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진실은 없어 라고 하면은 서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신 한성일 교수님의 책에 대한 일종의 리뷰가 나와 있는데요. 책을 좀 더 쉽게 이해했으면 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는 합리성을 가진 존재라는 건데요. 제가 이전 책인 에이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도 얘기를 했죠. 인간이 동물과 다른 지점은 이성, 합리성이다. 우리가 아침에 우산을 챙기는 이유는 비가 올까 봐 미리 우산을 챙기는 거죠. 우산을 챙기는 목적, 그것은 바로 비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이 행동이 합리적이려면 비가 진짜 오는지 아닌지에 대한 진실을 탐구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탐구하려는 태도는 인간 합리성의 전제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 생각보다 엄청 얇고 내용이 적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또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이 짧기 때문에 충분히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신 한성일 교수님의 설명이 아주 또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